안녕하세요. 이플러스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선형계 해집합, 매개변수 벡터 방정식과 자명한 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 강의만 뽑아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우리가 기존에 행렬 방정식 하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행렬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ax equal b라는 형태의 방정식을 봤죠? 맞나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b를 0벡터로 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이 0벡터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ax equal 0벡터 되는 게 맞나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우리는 우변이 0이라는 것은 우리 미분 방식에서 어떤 식으로 불렀냐면 동차라고 부릅니다. 동차. 됐습니까? 영어로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omogeneous라고 합니다. homogeneous. 그러면 오른쪽에 b가 있는 것은 비동차라고 non-homogeneous라는 단어를 쓰겠죠. 근데 이 단어보다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그냥 있구나 정도로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0이면. 자, 그러면 우리 a라는 행렬은 m 곱하기 n이라고 했을 때 a랑 x랑 곱하기 위해서는 이 x는 어떻게 돼? 이 x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0이 되려면 a는 0이 될 수 없잖아요. 행렬이니까. 그럼 뭐가 0이 돼야 돼? 곱하기니까 x가 0이 돼야 된다 이거야. x가 0이 돼. 그럼 x는 어떻게 돼? Rn의 0벡터여야겠죠? 그게 무슨 말이죠? 왜? x가 0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 x는 벡터이기 때문에 x 형태가 0, 0, 0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변이 0이 되려면. 맞나요? 그러면 이게 존재하면 뭐라고 우리는 하냐? 자명한 해라고 합니다. 자명한 해. 이제 이 단어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명한 해. 영어로도 trivial solu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명하지 않은 해라고 말하겠죠? 자명하지 않은 해. 이것은 non-trivial solution이라고 합니다. non-trivial solution. 위와 동일하겠죠? 자, 자명하지 않은 해, 자명한 해. 이게 근데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이 자명? 근데 사실 자명이라는 것은 유일하다, 하나다, 확실하다, 자명하다. 그죠? 같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명한 해는 뭐야? 한 개일 때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자명하지 않은 해는 어떠겠어? 한 개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해겠죠. 왜? 선형 대수학에서는 해를 한 개를 갖거나 무수히 많거나 그리고 없거나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니까 얘네 둘은 뭐라고 했어? 해가 존재한다. 존재하는 거에서 한 개는 뭐라고 표현해? 유일한 해, 유일해, 자명한 해, trivial solution. 자명하지 않은 해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했습니다. 정리가 되나요? 자, 그러면 자명하지 않다는 것은 자유변수를 갖는다는 거겠죠. 자유변수가 있다는 것은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는 거니까. 됐죠?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잠깐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선형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낼 겁니다. linearly independent라고 하죠. 영어로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나옵니다. 선형 독립 중요합니다. 이 선형 독립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벡터가 있고 이러한 벡터 있고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독립적이다라 했죠. 종속은 뭐라 했어? 종속은 완전히 겹쳐졌을 때, 그죠? 이렇게 완전히 겹쳐졌을 때를 종속이라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어디에서만 같아? 이 0에서만 서로 같은 걸 갖는 걸 인정? 자, 그러면 AX는 0을 갖는 B가 아니라 0을 갖는 것을 확인을 해주면 이 0지점에서만 0이 되는 것을 확인해주면 그럼 뭐겠어? 선형 독립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연결이 되나요? 자, 다시 복습 겸 이 선형 독립이어야지 행렬식이 넓이가 나왔죠? 종속이면 행렬식이 0이 됐습니다. 왜? 넓이가 0이니까. 이게 연결이 되나요? 자, 그러면 독립임을 확인해 줄 때 A라는 행렬이 주어졌어. 이게 선형 독립인가를 확인하래요. 그러면 어떤 걸 써서 확인할 수 있어? AX는 0이라는 동차를 가지고 와서 얘네들이 자명한 해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확인해 주면 되더라. 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개변수 벡터 방정식 요거는 복습이 꼭 되셨어야 돼요. 그래도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건데 자명한 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쉽게 이제 개념을 물어보는 질문으로 자명하지 않은 해가 존재하는지 판별하고 해집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자, 자명하지 않은 해는 건 non-trivial, 그죠? 자유변수가 있다라는 의미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해집합을 구하라는 것은 해에 대한 집합을 구하라고 했어.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봤을 때, 우변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0이네? 동차선형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호모지니어스. 단어에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거 기본행 연산을 해서 자명한 해, 하나 해를 갖거나, 무수히 많은 해를 갖거나, 해가 없거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줬습니까? 아그멘티드 매트릭스로 표현해줬죠. 그러면 아그멘티드 매트릭스 바로 그냥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딱 적고, 이거를 바로 기본행 연산합니다. 교체를 해주면 되겠죠. 3, 5, 마이너스 4, 0, 0, 0. 왜? 0, 0, 0은 솔직히 영향 안 주니까. 이렇게 바로 적는 거야, 시험 때도.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피봇으로 잡고, 선행선분 3을 피봇으로 잡고 밑에 있는 거 전부 다 0으로 만들어준다. 자, 해서 그냥 더해주면 되겠네. 이행은 3, 0. 됐나요? 여기는 마이너스 2로 곱해서 더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9, 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얘를 피봇으로 잡고 아래를 전부 다 0으로 만들어주면 얘도 0이고. 됐습니까? 여기 그럼 이 형태는 뭡니까? R, E, F의 형태다. 자, 선행선분이 있고 그 아래가 전부 0일 때 REF로 만들어줄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데 매개변수 벡터 방정식으로 나타내줘야 합니다. 왜? 매개변수 벡터 방정식이 해를 나타내는 거니까. 자, 그러면 매개변수 벡터 방정식은 어떻게까지 나타냈습니까? REF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RREF 기약, 사들크 reduced low echelon form으로 나타냈죠.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막히면 진짜 조금 시간 투자하셔서 한 2시간, 3시간이면 금방 하거든요. 챕터 0부터 벡터부터 여기까지 쭉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차분히. 그러면 어느 순간 선형대수 하기 쉬워집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선행선분, RREF는 선행선분도 1로 만들어줘야 된다 했어. 그러면 0, 0, 1, 0, 왜? 스칼라 곱을 2행에다 3분의 1을 해줘도 어차피 그대로니까. 이렇게 바로 적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1, 5 over 3, 마이너스 4 over 3인데 사실 여기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얘는 0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게 RREF 형태로 나타냈고 매개변수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해주면 여기는 x1 벡터 자리, x2 벡터 자리, x3 벡터 자리니까 x1 더 이퀄 3분의 4 x3가 되고 x2는 뭡니까? x2는 0이죠. x2는 0이죠. 자, x3는 자유변수니까 뭐라 적을 수 있다고? 자기 자신으로 적어주라고. 왜? 얘가 결정이 되면 나머지가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복습 겸 x1, x2는 피봇이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은 뭐라고 부른다고? 기본 변수라고 부릅니다. 기본 변수. 그러면 나머지 피봇이 없는 이거는 뭐라고 부른다고? 자유변수라고 불렀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이거를 우리가 매개선 벡터 방식 더 나타냈죠? 이쪽을 x벡터라고 그냥 보고 x벡터라 보고 우리는 x3으로 묶어주면 되겠다. 됐나요? 4 over 3, 0, 1 묶어주고 x3 이렇게 표현해주고 자, 보통 제가 여기를 t라고 치환해줬죠. t를 이런 식으로 자유변수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책에는 얘가 빠져 있는데요. 똑같은 말인데 좀 더 이거 저는 이렇게 for all까지 붙여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벡터도 예를 들어서 뭐라고 표현해볼까? v라는 벡터로 치환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적어주면 x 벡터는 뭐가 돼? t 곱하기 v 벡터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 매개변수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해주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자, 자유변수가 있다는 것은 일단 자명하지 않은 해가 존재하죠. 됐습니까? 해집합을 구하래. 해집합을 구하래. 근데요, x3에 무슨 값을 넣어도 해집합을 저번에 이런 식으로 1,1 이렇게 가지면 적어줘야 되는데 너무 무수히 많으면 뭐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무수히 많이 많은데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이때는 보통 그림을 그려서 해집합을 표현해 줍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해 줄까? 이 녀석을 그림을 그려준 거야. 자, t는 뭐라 했어? 자유변수라 했죠? 얘는 벡터라고 했어. 얘를 그려줘 보면 자, 얘는 v라는 벡터는 3분의 4,0,1이라는 벡터야. 그럼 이 벡터를 그려보는 거야. 벡터를 그려줘 보면 이렇게 그려진 게 맞나?
자, 원점에서 벡터, 그냥 이 벡터를 그냥 그려준 거야. 3분의 4, 0,1, 3차원이죠. R3입니다. 이 3차원 벡터에 그냥 점을 딱 찍어서 벡터를 표현해 준 건데, 뭐가 붙어 있어? 자유분수가 붙어 있어. 자유분수가 붙어 있으면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어? 얘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 뭐가 돼? 이 라인이 스팬이라고. 이 라인을 전부 다 해로 가질 수 있다고. 무수히많이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스팬이라는 것은 해집합을 의미했죠. 그래서 총 최종적으로 스팬을 적어주면 이 녀석을 V라는 벡터로 잡았기 때문에 스팬 V라고 적어줄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라인 위에 있는 것을 모두 다 해집합으로 가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AX는 0일 때는 무조건 0벡터를 지났죠. 맞나요? 그러면 얘는 동차이고 비동차일 때는 오른쪽이 B가 있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아까 X벡터 이퀄 뭐 TV 이런 식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얘가 T가 0,0을 지나면 혹은 0,0,0 미안합니다. T가 0이면 0벡터를 무조건 지나기 때문에 왜 T는 자유분수니까 어떤 수를 가져도 상관없잖아. 그럼 0을 지난다는 거 알았어. 근데 만약에 여기에 B가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이런 식으로 X3, X1, X2, X3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뒤에 B라는 벡터 때문에 상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죠. 맞아요? 우리가 여기에 뭐 A, B, C 이런 식으로 생겨서 상수가 생긴 경우가 있었단 말이야. 이 점이 계속 다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P라고 취현해보면 P 더하기 TV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이 P만큼 위로 평행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거의 의미는 AX 더하기 B랑 비슷한 거죠. 됐습니까? AX만 있으면 원점을 지나잖아요. 근데 B가 붙으면 B만큼 평행 이동하죠. 그래서 P만큼 평행 이동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얘는 예를 들어서 TV라고 했을 때 쭉 평행 이동을 했으면 이쪽은 뭐 P 더하기 TV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마찬가지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X라는 벡터가 자유분수가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또 다르겠죠. 이렇게 두 개라고 했으면 이 녀석이 어떤 식으로 해? 만약에 비동차면 그대로 위로 얘가 이렇게 위로 그만큼 올라가겠죠. P만큼 올라가겠죠. 뭐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로 올라갔다 생각해 봅시다. 됐습니까? 얘는 AX는 0일 때 AX는 B일 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제가 처음 얘기할 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차일 때는 원점을 지난다. 비동차일 때는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 외우는 것보다 이해하셔야 돼요. 서형대수학은 특히 이해하고 암기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형계 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선형대수학 배워서 어디다 써먹나요? 라고 했을 때 책에 주어진 걸로 좀 얘기를 해드리면 경제학에서도 많이 쓰이겠죠. 수입과 지출이 같으면 연립일차 방정식이 생기고 기본의 연산을 통해서 해를 도출한다. 그래서 해집합을 통해서 나타내면 경제학 자유변수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후에 경제수학을 또 경제학과 분들은 또 경제수학 들으면서 더 많은 선형대수학을 다룰 텐데 일단 이렇게 있을 거고 화학 분야는 어떻게 될까요? 화학 분야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화학을 배우신 분들이라면 이거 계수 구하는 거를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뭘 이야기하고 막 그 파트 있잖아요. 앞에 있는 계수를 구할 때 어떤 식으로 선형대수에서는 풀어줄 수 있어? C, H, O가 3개가 전부죠. CHO가. 그래서 CHO의 개수를 여기는 3개 있고 8개 있어서 3개 있고 8개 있고 5는 없으니까 0. 그 다음에 X1을 곱해줍니다. 다음 X2는 CH 없죠. CH 없고 5가 몇 개야? 2개야.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equal이라고 해서. 됐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을 얘네 두 개를 좌변으로 넘겨줘서 equal 0 하면 AX는 0이라는 형태로 또 만들어낼 수 있죠. 그걸 풀어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X1부터 X4까지.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는 거군요. 자, 네트워크 흐름입니다. 컴퓨터 공학 분들. 뭐 사실 이게 막 해봤는데 그렇게 막 네트워크 흐름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X1, X2 가볍게 X1, X2 자 30이라는 게 들어갔어. 가볍게 X1 더하기 X2는 30이라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노드가 여기 지점이 노드라고 합니다. 접합점. 그리고 이 여기를 가지라고 합니다. 가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더 복잡해져. 그러면 식이 여러 개 나오겠지? 그것도 기본의 연산으로
풀어줄 수 있다라는 간단한 응용들이 있다라는 것이 책에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분야는.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